두 번째 이슈도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예. 명품백 수수 사건. 난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정부가 유튜브 언론 엄청 무시하잖아요. 그럼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 유튜브 언론이거든요. 그럼 엄청 무시하고 또 본인들이 선거 때 김건희 7시간 녹취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있는 이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사실은 인터넷 업체가 쓰는 기사들을 안 받아요. 그래갖고 더 탐사 같은 곳에서 뭐 청담도 술자리 이슈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거 했을 때 안 받아요. 안 쓴다고. 근데 요번에 보도한 이 보도는 모든 언론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심지어 조선일보 그 경향의 언론들도 다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화면 자체가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부인이 선물을 네. 받는 장면이 직접 받는 장면이 네. 어떤 뭐 누가 뭐를 찍어 사진 찍어갖고 뭐 어디 뭐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리얼하게 그냥 나온 거잖아요. 시계가 몰래카메라 시계. 예. 그러니까 야 이걸 보고 그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 가방을 직접 받는 장면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처음에는 막,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왜 이런 거 사오세요. 막 그러잖아요. 또 사왔네. 그래요. 또 사왔네. 왜 자꾸 사오세요? 이렇게. 그럼 예전에도 받았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이게 샤넬 네. 향수하고 화장품. 네. 나는 샤넬 화장품이라는 걸 좀 처음 알았네. 그리고 요번에는 네. 디올, 이 백. 예. 참,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네. 이것은 팩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취재윤리, 뭐 취재가 어떻게 됐냐, 뭐 이걸 어떻게 찍었냐, 이것은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네. 물론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은 뭐 차차하고요. 그것은 따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 네. 근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 어딘가에는. 이것은 팩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죠, 이건 사실은. 이거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이것을 받았다면은 처벌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거리가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비선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갖고 막 선물 주고 뇌물 주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부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더군다나 이 보도한 영상 마지막 걸 보면은 그 최재현 목사라는 분이 선물 주고 이제 면담하고 나와요. 나왔는데 이 아크로비스타 그 로비에 3명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비서가 나오면서 다음 분 들어오세요. 그렇게 교체를 해요. 근데 다음 분들도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는 지금 디올백 하나 얘기하지만 네. 이 맥락을 보면은 뭐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보면은 부속실이 없잖아요. 부속실. 이러려고 부속실 안 받는 건가요? 이때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2022년 9월 13일.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네. 그 사이에 네, 그 사이에 이제 출퇴근할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아크로비타 거기 네. 지하에서 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의 신분과 영부인의 신분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때 네, 취임했을 때예요. 네. 처음 선을 받을 때는 네. 아직 당선자 신분이었고 네. 요번에 사진 찍힌 거는 대통령일 때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취임한 지 4개월. 야, 이거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이건 이 목사님이 네. 사적으로 연락을 해갖고 만난 거잖아요. 네, 카톡.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네. 카톡으로 줄 선물을 미리 보내고 네. 이거 가지고 갈게요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갖고 와서 준 거예요. 예,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부속실을 없앤 게 부속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부인한테 뭐 이런 뭔가 연락이 왔고 그러면은 부속실에서 영부인이 부속실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연락 왔는지 좀 알아봐라. 일정에 잡든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잡아라. 뭐 이렇게 연락을 했잖아요. 부속실에서 이 사람이 어떤지 확인을 해가지고 영부인한테 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일정 잡아라. 그러면 그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본래 이 일정에 방문한 사람들 명단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공개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부속실에 있었으면은 몇 시에 누가 왔고 누가 갔는지 그런 거 출퇴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관저니까 네.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가 시간별로 다 체크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체크되죠. 그건 기본이죠. 국회에서 그거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요구할 수 있죠. 제출해야 되겠죠. 제출할 수 있죠. 그건. 예. 그런 거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청을 하면 요구를 하면은 제출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부속실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속실 없애려고 했던 게 이런 거 하려고 부속실 없애려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되게 네. 철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부속실 없애는 이유 또 민정실도 이런 거 막는데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에는 이제 경호실이 있고 그다음에 부속실이 있고 이런 이제 각 실들 있잖아요. 자기 네. 역할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경호는 이제 또 거기서 또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서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험 인물이라든지 또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들어왔던 분 뭐 북한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런 분이라면서요. 국가보안법 수사도 받고. 그럼 이게 걸러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보고가 돼야 되고. 보고가 돼가지고 확인을 해서 일정을 뭐 만날 수가 있겠죠.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확인과 과정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카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선물 준다고 하니까 만나고 어떻게 다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의 일정이나 동선은요 국가 보안이에요. 국가 보안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줄 서서 선물 들고 줄 서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릿속에 의식이 이거는 뇌물이나 기밀나법 그런 게 아니야라고 여기고 있는 건지 그냥 우리 한국의 문화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 보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분 말로는 뭐냐면 지금 고위직 말로는 여권 고위직 이거 선물 받은 게 아니다. 받아놓고 지금 보관 중이래요. 그래서 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도 넘었는데? 예. 1년도 넘는데 보관만 지금 하고 돌려주려고 하고 있대요. 선물 창고가 되게 크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민주당이 그 창고를 공개하라고. 전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게 만약에 이 백을 받았으면은 썼을 건데 아마 아무 의식 없이 김건희가 이 백을 가지고 다니는 장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이 한 장이라도 나오면은 그걸로 끝나겠다. 나오면 그렇죠. 나오면 엄청나게 공적인 행사에서 혹시 이 백을 들고 나오는 사진이 한 장이라도 발견되면은 아마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JTBC에서 보도하니까 방심위에서 뭐 심사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이게 관련 보도 이거 지금 모든 언론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JTBC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영상을 썼는데 왜 이거 보도하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지금 방심위가 지금 긴급 안건으로 JTBC 문제를 이번에 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언론 통제죠. 이게 언론 통제예요. 사실은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뿌리 뽑아야죠. 대통령실에서 이게 일어났다면은 일반 공무원들도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이게 문제가 뭔지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런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심해서 심의해가지고 언론을 통제한다.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이게 단순히 JTBC 겁주는 게 아니고 다른 언론들한테 그렇죠. 너 보도하지 마라. 보도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죠. 네,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유튜브가 한 거 갖고 고소고발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고발 엄청 해갖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도 많고 이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한 거 이거 지금 고소고발 해갖고 재판 중에 있고 사실은 뭐 더탄사 같은 경우는 고소고발 하도 많이 당해갖고 지금 압수수색 여러 번 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 거는 철저하게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해요. 이거 진짜 뭐가 있구나.
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떤 말을 해도.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언론에서 더 심층 추진을 해가지고 사실 더 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슈는 계속 살려가야 될 것 같다. 네. 난 요번에 이 이슈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할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 계속 쉬쉬거리고 있는데 이게 쉬쉬거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슈.